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로또는 꽝이고 내일은 월요일이라는 책입니다. 이하루지음 홍익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직장인들이 회사에 출근할 때요, 가슴에 품고 다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직서고요, 하나는 로또 복권입니다. 이 둘 다 참 쉽게 이룰 수 없는 것들인데요. 그래도 희망을 품고 이 둘을 가슴에 품어야 그나마 회사 생활을 즐겁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은 매주 로또 1등 당첨에 희망을 품고 회사에 다니는 저자의 일상이 짠하면서도 재미있게 그려진 책입니다. 특히 요 며칠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추워서요, 출퇴근길에 예상에도 없는 재난 영화를 찍으셨던 분들이라면 다들 내 얘기네 하시면서 읽으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도 출근길에 찍은 재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라는 글이 있는데요. 좋아요와 공감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씩은 겪었을 그런 공감 어린 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위험한데요. 정확히는 회사로 출근해서 일하는 월요일이 그렇습니다. 일본 아이치현의 아사히 산재병원이 실시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고가 특히 월요일 오전에 발생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밀린 업무를 월요일 오전에 급히 처리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상황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장인은 그냥 회사에 가기 싫었던 게 아닙니다. 예민한 쪽으로 위험을 감지한 것인데요. 일요일 저녁마다 기분이 우울했던 이유, 또 일요일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 월요일 아침마다 예민해지는 이유, 모든 것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월급이 들어오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데요. 작고 귀여운 월급이 들어오는 날, 왜 우리는 한숨이 먼저 나오는 것일까요? 늘 그렇듯 통장에는 작고 귀여운 숫자가 찍힌다. 회사에 대한 뾰족했던 마음이 살짝 뭉툭해진다. 이런 기분이 종일 이어지면 좋으련만 카드사 부르르, 보험사 부르르, 통신사 부르르, 회사에서 받은 돈이 다른 회사로 정신없이 빠져나간다. 이때부터 예민해진다. 부르르 진동이 느껴질 때마다 찌릿, 잘못 얻는 휴대전화만 째려본다.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건 실수도 안 하고 바로 빠져나가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월급날이 제일 좋았는데 요즘은 월급날이 제일 무서워. 언제부턴가 째째한 월급이 나를 통제하는 기분이 들거든. 이렇게 외식 대신 삼겹살 한 근을 사이좋게 남편과 나눠 먹으면서 투덜거려 봅니다. 내게도 돈보다 성취감이 귀할 때가 있었다. 이를 통해 경쟁하고 발전하고 완성되는 듯한 착각이 미치도록 좋을 때 말이다. 딱 먹고 살 만큼 정량되어 나오는 작고 귀여운 월급이 내가 출근해야 할 이유다. 슬프지만 당장은 그렇다.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월급이 제때 나온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언젠가는 나보다 어린 상사와 일하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상상. 그냥 상상만 하던 일이 현실로 다가왔다. 불쑥. 나에게도 어린 상사가 생겼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나는 상사가 된 재원 씨가 불편하지 않다. 다만 가끔 눈치가 보일 뿐이다. 그동안 편하고 잘 알고 지내던 사이가 약간은 좀 어색하고 뭐라고 말하기도 이젠 불편한 그 무엇, 참 애매한 사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저자가 드디어 퇴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의 심경 변화를 적은 글이 있습니다. 혹시 가난해질수록 멍청해진다는 말을 들어봤는지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사람은 가난하고 절박한 순간에 IQ가 13 정도 하락한단다. 하룻밤을 새우거나 만취한 정신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더욱 절박해지게 만드는 멍청한 선택을 하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인데 내가 진짜 딱 그랬다. 나는 돈 때문에 다시 출근하는 프리랜서 일을 하게 됐다. 전에 일하던 회사처럼 업무 강도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러나 예전에 받던 월급에 비교하면 훨씬 적은 돈을 받았다. 나는 점점 나를 부정하게 됐다. 내 선택을 부정했고 내 상황을 부정하고 내 능력을 부정하게 됐다. 이렇게 퇴사해보니 돈은 허구가 아니더라고 합니다. 욜로의 끝은 퇴사 후 장기간 여행을 떠난 후부터였다. 8개월 만에 빚을 청산하고도 1,000만 원을 모았던 성실한 사회초년생은 모은 돈을 여행에 쏟아부었다.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통장에는 커피 한 잔 사 마실 돈도 남아있지 않았다. 돈은 봄볕에 녹는 눈 같았다. 조용히 사라졌고 흔적이 남지 않았고 정신을 차렸을 땐 모든 풍경이 달라져 있었다. 30이 넘어 무일푼이 된다는 건 꽤 심각한 문제였다. 때마침 아빠의 사업도 어려워졌다. 오빠까지 함께 일하는 사업장이었다. 아빠 주머니 사정이 곧 우리 집 경제 상황으로 직결됐다. 백수로 돌아온 집은 형편이 녹록지 않았다. 혹시 돈 좀 있어? 정신 차리고 다시 프리랜서 일을 시작할 때였다. 살면서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먼저 꺼낸 적 없던 아빠가 물었다. 생활비를 카드로 썼는데 갚을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그제야 돈이 아까웠다. 네덜란드에 이런 속담이 있단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를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책을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을 살 수 있지만 건강을 살 수 없다.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그렇지만 돈이 있으면 불행할 확률이 줄어든다. 이것이 내가 소비를 손실로 느낀 이유다. 돈 때문에 삶이 불행해질지도 모를 위기를 느꼈으니까. 또 재미있는 글이 있는데요. 연애 권태기와 직장생활 권태기의 7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말수가 줄어든다. 연인과 회사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지고 연락이 뜸해지면서 대답도 짧아집니다. 2. 단점을 지적한다. 드디어 좋아 보이던 것들 옆에 있던 좋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두드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둘 보이는 단점의 가지수가 장점보다 많아지는데요. 결국에는 좋아 보이던 것까지 맘에 차지 않습니다. 3. 의욕이 사라진다. 데이트하러 가는 길, 출근하는 길, 그 길을 가는 다리에 모래주머니가 달린 듯 무겁습니다. 반대로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과 퇴근하는 길은 마치 공중부양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가볍고 또 가볍습니다. 4. 아까워진다. 내 돈과 시간을 쓰는 게 아까워집니다. 연인의 경우 데이트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데이트 코스도 집이나 동네 근처가 되고요. 직장의 경우 돈보다 시간에 야박해집니다. 내 소중한 시간을 회사에 허비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드는데요. 업무 속도는 느려지는데 퇴근 시간은 빨라집니다. 5. 비교하게 된다. 아는 이성과 내 연인을 비교하게 되고 아는 회사와 내 회사를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이미 나의 것이 불리해집니다. 이미 경험한 것과 아직 경험하지 않은 것은 기대감 자체가 다릅니다. 비밀이 쌓인다. 말수가 줄어들면 비밀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털어놓고 싶지 않은 게 늘어나면 숨기는 게 많아집니다. 지금 헤어지자는 게 아니고 당장 관두겠다는 게 아닌데요. 그래도 그저 자꾸만 비밀이 쌓여갈 뿐입니다. 7. 거짓말이 늘어난다. 권태기에는 회피형 거짓말이 늘어나는데요. 내 마음이 요즘 식었다는 말, 제가 요즘 이직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 이런 말을 직접 하지 않으려다 보니까 진심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회피형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다시 사랑하거나 헤어지거나 다시 열심히 일하거나 퇴사하거나 권태기는 선택했던 일을 다시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뒤에는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는데요. 너무나 재미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는 꿈은 매일 상상해도 질리지 않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려면요. 814만 5천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벼락 맞고 트럭에 치이고 방울뱀한테 물리기까지 했으나 죽지 않을 확률이라고 하는데요. 또는
경부 고속도로 끝과 끝을 달리는 동안에 떨어뜨린 좁쌀 하나를 찾아내는 것과도 같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요. 생각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그 확률을 위해서 로또를 사고 있습니다. 또 로또 1등에 당첨되는 방법도 알뜰하게 챙겨 놓으셨는데요. 한 통계에 따르면 로또는 토요일에 사는 게 1등 당첨 확률이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특히 숫자 합이 121에서 160이 당첨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숫자 합이 200 이상인 조합은 1등 확률이 낮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있나요?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는데요. 일단 5천 원어치 자동으로 로또를 구매합니다. 그 후에 빈 종이에 자동으로 뽑은 로또에 없는 숫자를 조합하여 수동으로 5천 원어치 한 장을 더 구매해 보는 것입니다. 1등은 아니더라도 당첨될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로또 1등 당첨의 꿈을 키우면서 읽을 수가 있는데요. 월요일은 기어코 옵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도 기어코 오기 때문에요. 재미있게 읽어보시고 꼭 로또 1등에 당첨된 분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